1426년 음력 3월 28일 조선의 왕궁, 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유, 나중에 금성대군으로 불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한글을 만든 성군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원왕후 심씨, 세종의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왕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종이 통치하던 시대는 조선의 가장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고 있던 이 시간, 온 나라는 태평성대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세종은 자신의 신자식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여러 아들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성대군에게 보인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나중에 실록에 기록될 정도로 세종은 이 막내 아들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어린 금성대군을 양육하기 위해 태종의 후궁인 의빈권 씨가 보모로 배정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가장 애정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는 왕자, 그것이 어린 금성대군의 모습이었습니다. 1433년 7살의 금성대군은 금성대군으로 정식 봉작됩니다. 그는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1440년 여름, 14살의 금성대군이 창진이라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궁궐의 의료진들은 죽음의 경계에 있는 왕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종이 취한 조치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세종은 영추문을 활짝 열어두고 수시로 의원들에게 금성대군의 병세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치 손수 간호하듯이 왕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적처럼 금성대군의 병이 나았습니다. 세종은 그를 치료한 의관들과 간호인들에게 직접 상을 내렸습니다. 말 한 필, 밭 5결, 관작의 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종이 자신의 아들 금성대군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이 왕자가 왕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1449년 10월 세종의 병이 위독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의 집에 가 2달간 요양합니다. 세종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금성대군은 점점 더 그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결국 1450년 5월 향년 68세로 승하합니다. 세종을 잃은 조선은 애통해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의 죽음 앞에서 왕자 금성대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글이라는 문화유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금성대군에게 정의를 향한 강직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세종 이후 왕권은 그의 장남 문종에게 넘어갑니다. 금성대군은 이제 문종의 아래에서 왕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1444년과 1445년에 걸쳐 세종이 자신의 사저에서 요양하던 기억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금성대군은 그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문종은 비록 세종만큼의 시간을 왕으로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병약했고 재위기간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있던 시대에 금성대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실록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정책을 이어가며 왕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 신자였던 금성대군은 사찰에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1452년 문종의 병이 위독해지자 금성대군이 속한 사찰에 파견되어 회복을 위해 축원하는 계획도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종도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가져온 것은 조선 왕조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1452년 문종의 유명 아래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채 12살도 안 된 어린 왕의 등극입니다. 단종은 세종의 적장손이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사랑하던 손자입니다. 왕실의 미래는 이 어린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단종의 등극은 조용했습니다. 왕을 보필하기 위해 세종의 자녀들이 동원됩니다. 형인 수양대군과 금성대군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둘 다 사정전에 호출되어 단종으로부터 친히 물품을 하사받으면서 좌우에서 보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형 수양대군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계유정난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신숙주 등 자신의 측근들과 결탁합니다. 그들은 단종을 보필하고 있던 세력들, 즉 황보인,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안평대군까지 숙청해버립니다. 모두 한밤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을까요? 역사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형 수양대군의 행위에 금성대군은 반대했습니다. 조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화의군, 계양군과 함께 금성대군을 불러냅니다. 그 자리에서 수양대군은 이현로라는 신하에게 심하게 매질을 하며 말합니다. 이현로는 반드시 장차 일을 일으킬 것이므로 내가 심히 염려한다. 너희들은 이를 알라.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무언의 경고입니다. 형이 아우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이 경고를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어 정식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권력은 완전히 그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도 그 명단에 올랐습니다. 세조는 형제라는 이름으로 금성대군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455년 초 금성대군은 파당을 만들고 무사들과 결탁해 모반을 하려 했다는 혐의로 상령군에 유배됩니다. 이것은 죄명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명분으로 한 제거였습니다. 아들을 넘어 형제를 제거하는 세조의 정치 수법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조용히 유배지로 떠납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노비는 몰수당합니다. 왕족으로서의 모든 것이 빼앗깁니다. 광주로 이배되고 다시 경상도 순흥으로 옮겨집니다. 순흥부, 그곳은 금성대군의 최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순흥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양과는 수백 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그곳에 가두면 더 이상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순흥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삼문, 박팽년 등 단종을 지지하던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모의했다가 발각되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두 처형됩니다. 거열령이라는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은 금성대군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생살한다는, 그리고 그를 구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순흥부사 이보흠. 이것이 금성대군의 운명을 결정할 인물이었습니다. 1457년 여름,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서로를 만납니다. 어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던 신호였을까요? 역사는 그들이 만난 정확한 경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남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종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보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순흥부의 부사라는 직책을 가진 그는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일어날 준비를 합니다. 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흥부의 고을 군사들을 모읍니다. 향리들을 설득합니다. 경상도 도내의 사족들에게 편지와 경문을 돌립니다. 의병을 일으켜 한양으로 가자. 수양대군을 축출하고 단종을 모셔오자. 이것은 역모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으로 치달을 거사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둘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흥부의 고을 군사들을 모읍니다. 향리들을 설득합니다. 경상도 도내의 사족들에게 편지와 경문을 돌립니다. 의병을 일으켜 한양으로 가자. 수양대군을 축출하고 단종을 모셔오자. 이것은 역모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죽음으로 치달을 거사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노출됩니다. 순흥의 한 관노가 밀고합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의 계획을 세조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모으던 의병의 소식을, 통신의 내용을 모두 일러줍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세조는 즉시 군대를 보냅니다. 한명회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순흥으로 내려갑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파악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는 실패합니다. 이보은과 호위 병사들은 모두 체포되고 처형됩니다. 금성대군도 붙잡힙니다. 이제 세조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형제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역사는 그 고민의 흔적을 남깁니다. 처음에 세조는 금성대군을 사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골육을 해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신숙주, 정인지 같은 신하들은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사간원과 승정원은 연일 금성대군의 처벌을 청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세조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왕권과 권력의 논리가 형제를 압살합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습니다. 향년 32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종이 죽은 지 7년이 맞습니다. 그의 형 수양대군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로는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조카 단종이 폐위된 지는 2년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순흥부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경상도 도호부 현재의 배소에서 죽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결했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결이었는지 사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한 왕자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의를 가져옵니다. 단종이 죽은 지 100년이 넘은 1519년 중종 14년 금성대군의 증손자 이이가 궁궐 문 앞에 나타납니다. 집자리를 깔고 3개월간 그곳에서 외칩니다. 금성대군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고집스러운 외침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종에게 경전을 강의하던 모제 김한국이 중종에게 건의합니다. 금성대군은 왕조에 가까운 친척이요. 사죄하지 않아서 그 자손들이 아직도 그 죄목에 묶여 있으니 이는 옳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중종 임금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드디어 1519년 금성대군은 공식적으로 복권됩니다. 3대에 걸쳐 관작이 봉해지고 노비 신분이었던 그의 자손들이 해방됩니다. 그 후로도 복권의 길은 계속됩니다. 숙종 때에는 그의 관작이 완전히 복구되고 영조 때에는 정민이라는 시호가 내려집니다. 곱고 슬픈 자라는 뜻의 시호였습니다. 정조 때에는 그의 자손들이 종친으로서 대접받으며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여러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종의 다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효령대군, 양녕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등 세종의 여러 자녀들은 대부분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권력에 항복하고 혹은 침묵함으로써 현실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단종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한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달랐습니다. 세종의 여러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는 강직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세종과 형 문종이 사랑하던 손자, 그리고 조카인 단종을 끝까지 보호하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금성대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 왕좌를 얻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죽음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름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성대군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한 왕자가 무한한 권력 앞에서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조의 왕권은 강력했습니다. 한명회의 정치술은 뛰어났습니다. 신숙주의 현실주의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그 모든 것에 맞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옳지 않다.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단지 6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에는 금성대군 같은 이들이 필요합니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 다수의 목소리 앞에서도 신념을 잃지 않는 사람,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옳은 것을 지키려는 사람. 금성대군의 수능에서의 32년 인생은 짧았습니다. 그의 저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승리자만이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자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때로는 침묵한 자보다 외친 자가 더 크게 울린다. 때로는 목숨을 잃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6째 아들 금성대군 이후 그는 32년의 짧은 인생에서
절대로 그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은 왕자였습니다. 단종을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역사에 영원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왕권 앞에서 신념이 무고한가? 그렇다 해도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가? 금성대군의 죽음은 이 질문에 대한 영원한 답변입니다. 단종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